네, 안녕하세요. 11월 24일, 이제 또 11월 달 마지막 주네요. 날씨는 추워지고 있고, 네, 다음 주 시작 좋아야 될 텐데, 그죠? 그리고 일단 11월 27일, 뭐, 셀트리온에서 일단 소회장, 네, 그 투자 설명회, 그 스트리밍으로 뭐 중계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뭐, 가능하다라고 하면 뭐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고, 네, 제 유튜브에서. 여하튼 11월 말, 이제 뭐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주 또 스케줄도 뭐 PC라든가 FOMC 의사록 등등 해서 또 중요한 지표들도 있는 상황이고, 네, 셀트리온, 네, 그래도 우리는 조금 자사주가 남아있죠. 자사주 일단 다음 주 신청도, 네, 5만 주, 네, 5만 주 신청했습니다. 뭐 제 예상대로 첫날이니까 5만 주, 네, 둘째 날도 5만 주, 그 다음부터는 또 약간 3만 주로, 네,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하튼 5만 주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지난주 네, 미증시는 일단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뭐 다우가 0.97, 나스닥 0.1%, S&P 500 0.3%대에서 뭐 빨간불인데요. 테슬라가 뭐 또 올랐다라고 하고 있죠. 일단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수혜주, 네, 머스크, 테슬라. 뭐 일단 트럼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그죠. 코인 쪽에 또 많이 또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우는 또 사상 최고가 뭐 같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필라델피아 반도체수 마이너스 0.15%대 네, 하락 마무리되었고요. 일단 다음 주 네, 주간 스케줄 요거부터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11월 25일 월요일 날 MSCI 지수 재조정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날이네요. 네, 모건 스탠리 지수 재조정 11월 25일 장 마감 후에 진행되어 11월 2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요거 일단 또 동시효과에서 그죠? 조금 또 거래량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대로템이 신규 편입되었으면 셀트리온 제약이 빠지죠. 네, 여하튼 셀트리온 쪽으로는 좀 동시효과상으로 좀 좋게 들어왔으면 좋겠고 11월 26일 화요일 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네, 파월 발언 봐야 되겠죠. 현재까지는 네, 12월 달 뭐 금리 동결 가능성이 한 48%대 부분입니다. 미경기 뭐 여전히 좋은 부분이고 해서 이게 제약 바이오 쪽으로는 그죠. 우리가 좀 금리 인하 시기를 기다렸는데 한 두 번 정도 인하 두 번 했죠. 두 번 정도 인하한 다음에 일단 트럼프가 대통령 이슈가 됨에 따라 조금 이게 또 금리 인하 속도가 네, 더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1월 27일 네, 개인 소득, 개인 소비 지출, 네, PCE 지표가 발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3분기 네, GDP 수정치 뭐 큰 이슈가 없기를. 네. 11월 28일 목요일 날 금융통화위원회 우리 네, 금리 인하 갈까요? 금리 동결 갈까요? 네, 아무튼 네, 우리 금융통화위원회 미국 증시는 휴장이네요. 그리고 11월 29일 금요일 날 미국의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 뭐 쇼핑 관련주 뭐 이슈가 조금 또 나오고 있는 듯 합니다.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MSCI 지수 재조정 그리고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PC 네, 요 정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일단 다음 주 주간 증시 전망에서 미국의 연준 발언과 한국의 금통위 결과를 주목하자. 코스피 밴드 2420에서 2540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고금리 지속 가능성.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욕 증시 네, 추수감사절 휴장에다가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 조기 폐장. 한국은행 금리 동결 전망에서 강달러 부담 확대 중이다. 그래서 요 사항이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PC, FOMC 의사록 등등. 네. 일단은 뭐 지수가 우리 국내 증시가 2,500까지는 올라왔나요? 네, 여하튼 뭐 삼성전자가 자사주의 힘으로 조금 네 올려서 좀 끌어올렸는데 그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네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뭐 SK 하이닉스도 그죠? 엔비디아 부분에 따라 왔다 갔다 조금 뭐 변동성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가 또 지난주 조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네 반도체 쪽도 약간 트럼프 리스크 일단 트럼프 리스크도 있고 그죠.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부분도 뭐 당분간은 엔비디아가 HBM 뭐 쪽으로 조금 뭐 독주 뭐 그럴 거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25만 원 또 넘기 힘들지 않을까 그냥 제 개인 단순적인 추측입니다. 잘 나가봤자 이제 조금 네 조금 뭐 20만 원 근처 가면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단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 그렇게 저는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가는 싼데 호재가 없다. 네, 약간 트럼프 리스크 피해야 된다.
NH증권 다음 주 2420에서 2500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전. 네. 그리고 아까 조금 말씀드린 부분 밸류업 지수 헬스케어 기업 12곳에서 밸류업 공시는 0건이다. 우리 조금 밸류업 공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한 12월 초에 뭐 배당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 할 때 같이 소각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밸류업 공시 하나 내주면 금상첨화일 듯 한데 일단 지금 현재 자사주 매수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주주연대 뉘앙스로 보면 그죠. 연말쯤에 연말쯤에 자사주 소각도 들어갈 것 같고요. 물론 시점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12월 초 한 10일 전후에 해서 또 배당에 대한 또 그 내용이 나오니까 일단 금투세 부분 뭐 늦어도 12월 2일까지는 해결이 될 거고 뭐 저기 대주주 뭐 큰 문제 없고 그죠. 밸류업 지수 미편입에서 유한양행 밸류업 공시에 나섰다. 종근당, JW 중해대학 등은 밸류업 공시를 검토 중이다. 셀트리온도 조금 밸류업 공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기업이 12곳 헬스케어죠. 우리 셀트리온도 포함이 되어 있죠. 해당 기업은 셀트리온, 한미약품, 종근당, JW 중화제약, 동국제약 등등인데 이 중에서 밸류업 공시 낸 부분은 하나도 없다. 셀트리온이 조금 첫 번째로 좀 밸류업 공시 내줬으면 좋겠네요. 기적의 항암제 연 32조 시장 놓고 특허 분쟁, 알테오젠 시총 8조가 정발했다. 요거 일단은 이슈가 됩니다. 그죠? 일단은 바닥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단순 부분은 일단은 뭐 그 특허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슈는 없다. 혹시나 조금 소송으로 들어가도 충분히 알테오젠이 이길 수 있다. 뭐 머커가 그죠? 그런 부분도 확인 안 하고 알테오젠이랑 계약할 리 없다. 그리고 알테오젠의 부대표인가요? 뭐 미국 특허 변호사 출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사항 보면 하여튼 전체적으로 조금 이게 투심에 조금 자극을 줘서 뭐 며칠 사이에 거의 한 40% 정도 빠졌죠. 아무튼 그동안 또 엄청나게 올랐던 부분도 있고 그죠. 여하튼 바닥 확인부터 필요할 듯 합니다. 셀트리온 국제암관리연합과 암정복 캠페인에서 경쟁력 강화. 셀트리온이 국제암관리와 암관리연합과 함께 암치료법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경쟁력 강화에 팔을 붙였다. 셀트리온은 앞으로 암 환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적극 나서 암 정복을 앞당기고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마케팅 뭐 하고 있다 뭐 내용. 소 회장 그간 암세포를 집중 타겟해 치료 효과를 높인 오리지널 의약품은 다소 출시되었으나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한계점이 있었다며 바이오시밀러는 이런 한계점을 극복한 동시에 오리지널 항암제와 동일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의 약물 선택폭이 넓어졌다. 셀트리온이 그죠? 큰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사주 다음 주 월요일 날도 5만 주 신청을 했습니다. 체결 첫날에 5만 주 신청해서 5만 주 다 체결이 되었고 그죠. 전체 수량 58만 3천 주 5만 주 체결이 되었으니 단순하게 남아있는 수량은 대략 53만 주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요걸로 조금 또 하방을 잘 지지를 해주고 시장만 괜찮아주면 올라가겠죠. 여기에다 이제 12월 초에 배당 부분 밸류업 공시 부분도 같이 조금 소각 뭐 등등 어떻게 보면 그죠. 밸류업 공시상의 그 소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일반적으로. 밸류업 공시상에 일반적으로 뭐 자사주 매수 부분, 배당에 대한 뭐 중장기적 전략, 그리고 소각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항이라서요. 밸류업 공시 한 방에 모든 부분이 포함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홍콩, 홍콩 투자하죠. 홍콩에서 뭐 투자 설명을 하는 사항인데, 그때 일단은 서진석 대표이사는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라고 했고, 그죠. 서진석은 프리젠테이션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 회장, 투자 설명을 한다라고 했죠. 그 서진석 프리젠테이션 한 부분은 뭐 21일과 22일 했다라고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프리젠테이션 내용입니다. 그때 프레젠테이션 한 내용 간략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즈니스 오버뷰에서 셀트리온 그룹 성장 스토리 연평균 성장률 30%대 유지하고 있다. 2002년부터 연평균 성장률 30%대
램시마부터 시작해서 인플렉트라, 트룩시마, 허주마,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그리고 올해 진펜트라. 올해 매출액 대략 한 3조 5천억. 이거는 충분히 달성합니다. 달성 가능합니다. 3분기까지 2조 5천억 나와서 그죠? 4분기 때 1조 원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여하튼 진펜트라가 조금 아쉽습니다. 네. 시장 예상치 그리고 회사 예상치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서 올해 대략 한 500억, 한 600억 정도 부분이죠. 내년에도 일단 이게 그죠? 시장의 컨센서스는 대략 한 3,200억 부분입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1조 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조 원의 기본 근거는 올해 부분 자체가 그죠? 한 2,500억 내지 회사에서 말하면 5천억, 6천억 부분인데, 이거 단순하게 이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내년 1조 원은 어렵다. 시장 전망치 3,200억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키 하이라이트에서 탑티어 글로벌 파마, 베스트 인 클래스 바이오시밀러 앤드 노벨 드럭 케이퍼빌리티에서 1등 전략으로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약에 대한 생산 능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약간 노벨 드럭, 진펜트라, 그리고 세일스 네트워크, 직판 부분이죠. 그리고 인하우스 프로덕션에서 우리 25만 리터, 1공장이 10만 리터인가요? 알고 있고, 2공장이 9만 리터인가? 그리고 이번에 3공장이 6만 리터에서 25만 리터.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부분은 그죠? 2030년까지 22개 제품을 상업화하겠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 랜드스케이프에서 바이오시밀러 시장 환경을 본다라고 하면 새로운 진입자의 과열된 경쟁에도 불구하고 몇몇 플레이어들만, 그러니까 몇몇 플레이어, 강력한 포트폴리오와 상업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몇몇 회사만이 시장을 이끌어 나간다. 전체 대략 한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한 65개 정도 있다라고 하네요. 65개 중에서 대략 15개 정도가 유럽이랑 미국 시장에 조금 제품을 런칭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5개, 그러니까 65개 중에서 4개 정도만 이게 100억 달러죠. 대략 1조, 1조 원대 매출, 연매출 1조 원 정도에 달성했다. 4개 정도. 우리 셀트리온도 들어가 있고, 그죠? 셀트리온, 암젠, 등등 있겠죠. 강력한 포트폴리오 경쟁이 바이오시밀러를 이끈다. 셀트리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4개 정도 셀트리온과 주요 경쟁자. 요 주요 경쟁자가 어딘지는 표시는 안 됐는데, 암젠인지 화이자인지 아무튼 그죠. 그리고 기타 2개에서 4 회사 정도.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 앤 파이프라인에서 바이오시밀러 확장과 제품 차별화, 제품 다양화를 통해서 시장 확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역 쪽에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스테키마, 악템나, 그리고 오크레브스, 코센틱스, 종양약 쪽에 항암제 쪽, 트룩시마, 허주마, 베그젤마, 그리고 이제 2030년 키트루다. 2030년 이후로 그죠? 면역학 쪽으로는 일단 5개 정도, 그리고 항암제 쪽으로는 3개 정도도 있고, 그리고 기타 쪽에 대한 부분, 옴니클로, 그리고 아이덴젤트, 그리고 프롤리아, 옴니클로, 그리고 아이덴젤트, 요거 아일리아죠. 옴니클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어디였죠? 아무튼 계속 시장 파이는 커지고 있다. 램시마와 인플렉트라의 시장 업데이트에서 유럽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다. 유럽에서 60%대, 그리고 미국에서는 2자릿수, 경쟁사의 2자릿수, 우리가 대략 27%, 경쟁사 11%, 2자리 이상으로 좀 차이가 나게 미국도 인플렉트라 잘 나가고 있다. 램시마 SC, 램시마 IV랑 SC를 합쳐서 유럽 5 쪽에 76%대, 그리고 램시마 SC는 그죠? EU5 쪽에서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면서 24%대. 그래서 그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주요 국가들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탈리, 그리고 트룩시마와 허주마. 트룩시마와 허주마는 글로벌 마켓 쉐어를 조금 늘리고 있다. 합병에 대한 효과. 말씀드렸던 대로 그죠.
우리가 유럽 쪽에 직판 부분 상으로 조금 이 점유율 자체가 빠졌다가 다시 이제 그 유럽 쪽은 이제 직판이 안착이 되었죠. 네, 성공. 조금 점유율 자체가 네, 트룩시마 올라가고 있고 호주마 쪽에 대한 부분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지만 비슷한 상황입니다. 합병에 대한 효과 네, 나올 수 있고 예. 일본 쪽은 69%대. 유플라이마, 네, 요건 조금 또 유럽에서는 그죠. 조금 또 아픈 손가락이긴 합니다. 과거에. 최근에는 조금 이제 많이 좀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플라이마 점유율 자체가 14%대, 이제 가파르게 조금 성장하고 있고, 그죠. 작년 매출 대비해서 벌써 한 1.7배 정도, 3분기까지, 네, 실적이 많이 늘어났다. 베그젤마. 유럽 쪽에서 뭐 경쟁 주요 유럽 시장에 대한 입찰 성공, 중장기적 입찰 성공을 통해서 한 2위 정도에 안착했다. 1위가 여기네요. 베그젤마 후속 주자임에도 그죠. 또 뭐 원가 경쟁력 등을 앞서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베그젤마도 마찬가지죠. 네. 작년 한 해 매출을 벌써 3분기에 벌써 한 3배 가까이 돌파를 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벨드럭 셀트리온의 항생제 파워하우스, 네, 20년간 안티바디 R&D의 뭐 경험치, 그리고 프로덕션, 제품이랑 상업화 쪽에서 바이오시밀러 리더에서 네, 이노베이트, 혁신가로 전환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바이오시밀러 쪽 부분이란 거죠. CGMP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거는 뭐죠? 레키로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아무튼 뭐 피노바이오 쪽이랑 ABB 프로바이오 네, 협업하고 있다라는 부분. 2024년 11월 달 CTP70이랑 CTP71 폐암이랑 방광암이죠. 월드 ADC 쪽에서 전임상 결과가 나왔고 2025년 세계 ADC 대회에서 임상 신청을 하겠다. 2025년 멀티 스피시픽 파이프라인 네, 뭐 특별히 조금 뭐 좀 아무튼 네, 또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또 3개 신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TP70 폐암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CTP71 방광암으로 알고 있고 CTP73 네, 고형암 ADC 쪽 CTP72 네, 그리고 뭐 MBD04 멀티스피시픽 안티바디네요. 그리고 MBD05 마찬가지 멀티스피시픽 안티바디. 그래서 요거 두 개의 멀티스피시픽 안티바디 쪽에 대한 부분 한 2028년 쪽에 한 임상 신청한다. 이게 저건가요? 코센틱스랑 오크레부스인가요? 뭐 월드 ADC 쪽에서 뭐 발표한 내용 CTP70이랑 CTP71 전임상 결과 좋게 났고 그죠. 진펜트라 성장 기회가 풀리고 있다 해서 네, 제품 경쟁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뭐 인플렉시마베 유일한 보조제, 네, 유일한 보조제. 뭐 그 알고 계시다시피 고효율 부분이고 그죠. 환자의 질, 뭐 셀프 인젝션에서 자가 투여가 가능해서 네, 환자의 삶의 질을 올린다. 특허가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형 특허죠. 제형 특허가 2037년. 이거는 무슨 특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2038년에서 2040년. 빠른 시장에 대해서 침투하고 있다. 네, PBM 세 곳에 모두 들어갔고 그죠. 높은 수익성. 네. 램시마 IV 대비해서 한 2~3배 높은 가격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게 또 미국 쪽에 판매되는 부분이랑 램시메서 C랑 또 가격 차이도 조금 더 미국 쪽이 수익성이 훨씬 좋은 부분이고요. 진펜트라의 주요 성과에서 뭐 90%대 3대 PBM 쪽에 네, 들어갔고, 일단 뭐 확실한 처방 성장에 대한 포지션, 뭐 블록버스터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일스 트렌드 3분기 레포트에 있었죠. 네. 조금 전체적인 파이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죠. 성장세로는 네,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2025년 1분기 때 정말 좀 확실하게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환불 프로세스도 3대 PBM을 통한 환불 프로세스도 뭐 완료가 되었다. 진펜트라 네, 컨퍼런스 하이라이트에서 위험 뭐 가이드라인 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저명한 뭐 어디 약간 브루스 뭐 아무튼 이게 뭐 의학 박사인가 뭐 그렇죠. 네. 환자 스위칭 및 처방 자체가 확장이 되고 있다. 과학적인 증거가 제공이 되고 있고 네, 뭐 그렇게
세일스 네트워크 앤 프로덕션에서 네, 우리 직판에 대한 부분 2025년에 직판을 거의 한 90%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대략 한 뭐 얼마 정도 되려나요? 한 60% 정도 되려나요? 이제 미국에 어느 정도 되고 그죠? 법인도 뭐 조금씩 늘리고 있고 뭐 M&A 쪽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약간 스위스 뭐 어디 회사 뭐 있었죠? 제품 시설 및 네, 생산 능력 아까 말씀드린 1공장 10만 리터, 네, 2공장 9만 리터, 3공장 6만 리터. 요거 이제 4분기에 상업화 생산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이제 DP 사이트, 완제, DS 매니팩처링 원제 사이트, 그리고 직판 뭐 해외 법인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재무 쪽으로는 그죠. 뭐 3분기 레포트 상에서 다 나왔던 부분. 여하튼 뭐 북미 쪽에 대한 부분이 이제 네, 지금은 또 유럽 쪽에 뭐 스테키마라든가 베그젤마 쪽이 늘어나면서 네, 유럽 쪽 비중이 늘어나는데 여기 이제 진펜트라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여기 또 비중이 북미 매출이 훨씬 더 늘어나겠죠. 북미 쪽에 대한 수익성이 조금 더 많이 좋은 상황입니다. 유럽보다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어닝 쪽에 대한 부분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분기까지 2조 5천억, 올해 3조 5천억은 충분히 달성하다. 진펜트라가 문제다. 매출 원가일 부분도 10%대 일단 개선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OP 마진, 영업이익률도 점점 더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뭐 제품 믹스 쪽에 대한 사항, 아픈 손가락 우리 진펜트라, 네, 64억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 앤 파이프라인 리스트에서 네, 우리 옴니클로, 오마리주마, 네, 그죠? 약간 졸레어였죠. 그리고 스테키마, 아이덴젤트, 그리고 CTP41, CTP47, CTP53. 여기에서 이제 아일리아, 프롤리아, 악템나, 오크레브스, 코센틱스, 키트루다. 네, 이렇게 참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이게 아무튼 네, 서진석 대표이사가 이번에 네, 발표한 내용 프레젠테이션입니다. 27일 날 뭐 가능하다면 네, 제 유튜브에서 소회장의 투자 설명회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말 잘들 보내시기 바랍니다.